번째 이야기는 나 자신을 알아야지만 골프 스윙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모르고 골프 스윙은 하나만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매일 타이거 우즈와 같은 스윙을 하려고 하고 나 자신도 최경주와 체격도 다른데 최경주와 같은 스윙을 자꾸 하려고 한다든가. 제일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외국 프로가 누구죠? 남자 중에 타이거 우즈. 누구 제일 좋아하죠? 외국 프로 중에? 어니엘스. 봐요. 지금 어니엘스 같은 체육도 아니면서 어니엘스 좋아하는 거죠. 어니엘스 스윙을 보면서 나 저렇게 해야지. 그 사람 그걸 보면서 그렇게 하시면 내 몸과 틀리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드리블도 틀리기 때문에 어니엘스 보면서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상상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왜냐? 그걸 닮아가기 때문에. 근데 내가 닮아갈 수 없는 체형이기 때문에 내가 몸으로 그 사람과 비슷하게 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떠한 체형인지 알아야지만 나와 비슷한 체형에 아주 훌륭한 체형을 가진 사람의 스윙을 카피를 해본다든지 아니면 따라 해본다든지 그 사람이 쓴 책이 있다면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서 스윙을 배워가는 거죠. 근데 한국 사람은 다 어떻습니까? 이때까지 전부 미국에서 골프 레슨 교본서라고 쓴 데이빗 레르베로, 릭 스미스, 부차먼 유명해져가지고 부차먼 쓴 책도 있고 데이빗 레르베로 그런 사람들의 책을 주로 번역한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그걸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골프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골프 처음 배울 때 뭔가 좀 보고 싶어서 비디오라고 봤는데 그 데이빗 레르베로 책이 주였죠. 데이빗 레르베로는 제가 이 반대로 하는 골프 책의 이론과 완전히 정반대의 골프 이론을 쓴 사람입니다. 책. 한국 사람은 그 책 보면은 전부 반대로 하게 되겠습니다. 왜냐? 데이빗 레르베로가 가르친 골프 투어 프로들은 다 키가 크고 마르고 팔다리가 아주 긴 그리고 이 가슴벽도 굉장히 좁고 얄팍한 우리 체형하고는 전혀 반대인 사람입니다. 네, 키가 크고 잠깐 일어나시죠. 그럼 키 크시고 팔도 기시고 근데 그런 사람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있고 요즘은 어린애들이 많이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고 체형이 아주 외국 애들이랑 비슷한 거.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데이빗 레르베로가 밝혔던 그런 투어 플레이어들하고의 몸매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르친 그 스윙을 우리가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거의 반대입니다. 제가 아까 지금 클럽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손을 이렇게 잡으라고. 데이빗 레르베로 책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게 되어 있죠. 클럽을 전부 다. 그래서 그 사람 책에 보면은 제일 일장일조 어떤 책이든지 그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 이 장갑에다 이렇게 금을 넣어 놓습니다. 이렇게 금을 넣어가지고 금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잡죠. 그럼 이것부터 골프를 처음부터 너무너무 어렵게 하고 골프볼을 똑바로 갈 수 없게 만듭니다. 여기에다가 이렇게 놓고 할 수가 있는 그 사람들은 키가 크고 아주 마른 사람들. 그래서 제 책에 보면은 이렇게 해서 잡는 그림은 틀렸다는 걸 내가 한 5번 정도 강조했습니다. 왜냐? 모든 골프 레슨 교본서에 첫 장 1장 1절에 손을 대고 이렇게 잡는다고. 그래서 여기 핑거 그립이라는 그런 말을 써서 하는데 그것은 키가 크고 마른 사람 중에서도 손가락이 길고 손바닥보다 손가락이 긴 사람들 아니면 손바닥하고 손가락 길이가 거의 같은 사람 한번 손바닥 다 펴보시죠. 전혀 아니죠. 거의 손바닥이 다 길죠. 손바닥이 다 길죠. 동양 사람들이 손가락이 길면서 그 여자들 중에 아주 다른 여자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손바닥과 손가락 길이가 같거나 길거나 손바닥 두께가 얄팍한 사람들이 클럽을 그 손가락과 손바닥 사이에 대고 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힘을 쓸 수도 있습니다. 이 커킹도 잘하고. 근데 우리가 보통 그 손바닥 길이가 더 길고 바닥이 두터운 사람이 이 손가락에 잡아서는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골프채는 반드시 제가 토우 패스터 힐이라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서 이 손등이 마치 여기를 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되려면 손가락에다 이렇게 잡고는 그 힘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손바닥에 잡는 것은 아닙니다. 야구 그립처럼 이렇게 손바닥에 잡는 것은 아닙니다. 야구 그립처럼 이렇게 손바닥에 잡고 치는 것은 공중에 날아다니는 볼, 공중에.
근데 이제 공이 땅에 있기 때문에 땅에 이렇게 채를 떨어뜨리면서 쳐주려면 약간 그 손가락 쪽에 있는 쪽에 잡히는데 그게 손가락 쪽에 잡히면 안 됩니다. 손바닥을 지나면서 거의 손가락의 경계 부분에 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 클럽을 잡을 때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놓고 이렇게 잡아서는 안 됩니다. 이 클럽을 그렇게 잡게 되면 페이스가 일단 처음부터 돌아갑니다. 이렇게 잡고 돌리는 순간에 클럽 페이스가 돌아가야 됩니다. 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려진지도 모르고 오른손을 잡으면서 또 이렇게 해서 또 돌립니다. 또 돌렸을 때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닫혀졌는데 자신도 모르게 닫혀졌으니까 이걸 똑바로 하고 싶어서 열어놓습니다. 이렇게 열어놓고 반듯하게 넣었는데 이렇게 클럽 페이스가 열리고 닫히는 게 그러니까 4분의 1인치 4분의 1인치면 거의 뭐 0.6cm죠. 0.6cm라는 거는 뭐 크기로 말하면 길이로 말하면 뭐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열리고 닫힘에 따라서 골프볼은 15야드씩 방향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립도 마찬가지가 클럽 페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4분의 1인치 정도면 클럽 페이스가 스퀘어 되게 이건데 이 정도 열리는 거 눈에 보일 만큼 열림에 따라서 볼이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15야드씩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립이 이 정도 4분의 1인치가 오른쪽으로 갈 때 공은 왼쪽으로 15야드씩 달라집니다. 이따 자세한 얘기를 드리면.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그립을 밑에서부터 이렇게 돌려잡게 되면서 페이스가 열리고 또 이 손을 잡으면서 페이스를 닫혀놓고 결과적으로 닫혀졌는지 열려졌는지 그 4분의 1인치 0.6cm 정도 달려지고 여쳐짐에 따라서 공은 똑바로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립을 잡을 때 페이스를 스퀘어하게 놓고 손을 위에서 이렇게 덮어주면 클럽 페이스가 열렸다 닫혔다 할 일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돌려줄 때 이 팔이 돌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돌아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근육이 처음부터 긴장을 가져오죠. 근육의 긴장을 가져오고 어깨의 긴장, 목의 긴장을 가져오고 해서 벌써 왼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니까 맨날 왼팔에 어떻게 뭐 힘을 줬다 어쨌다. 그건 처음부터 그립을 잘못 잡게 되는 거죠. 위에서 편안하게 그냥 그립을 마치 물건을 짚듯이 가서 짚고 오른손은 내가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와 내 손은 똑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오른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잡이의 오른손바닥은 클럽 페이스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클럽 페이스가 똑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내가 임팩 순간에 타겟 방향하고 정확하게 90도 각도를 맞추려면 오른손을 타겟 방향과 마주보게 해서 잡아야 돼요. 마주보게 해서. 이렇게 지금 약간 그 그립에 대한 사족이 됐지만 이 클럽을 잡을 때 이렇게 해서 잡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왜냐? 키가 크고 마른 사람들 중에서 손가락 길이가 긴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잡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렇게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반대로.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 몸을 알아야 됩니다. 손이 어떻게 생겼고 그 다음에 몸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일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골프에서 필요한 그 세 가지 부분만 여러분들이 유연성이 어떤가를 알아서 어떤 에너지를 내가 골프 스윙을 할 때 사용해야 되느냐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골프에 대해서 유식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유식합니다. 그리고 이 그 클럽을 보면 클럽에 이렇게 그 손 모양을 그려놨죠. 여기다 손 대라고. 그렇죠? 저는 그 아주 인텔리고 뭐 의사다 변호사다 해가지고 굉장히 인텔리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클럽을 잡으면서 여기다 손가락 맞추는 거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여기 그림에다가 이 그림에다 손가락을 맞추는 게 얼마나 상식적으로 무슨 일입니까? 손이 다 틀리게 생겼는데 클럽은 다 똑같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미국 사람이 만든 전제. 미국 사람이 뭘 보고 이렇게 표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손가락에 대고 어느 손바닥에 대고 표준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고 우리가 이 손을 여기다 댄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근데 아주 인텔리라고 자꾸 하는 사람들이 와서 여기다가 손을 맞춰서 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어요. 이런 데다 이거 맞춰서 되다가 손가락 망가지고 해서 수해야 됩니다. 미국에. 그렇잖아요? 갤러웨이 이런 데다. 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다 잡게 하면 내 손과 이거를 만든 사람과 손이 틀린데 다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사람의 손이 다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끼워 맞춰서 하는 게 골프입니다. 왜냐? 처음부터 잘못 배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그 에너지를 내가 아주 편안하게 잘 골프는 가장 그 단순하면서 심플한 운동인데 다 복잡하게 만들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원리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손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팔, 다리 길이도 다르고, 상체의 몸집도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첫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대충 이렇게 보니까 일어나시지는 않으셨는데 상체가 이렇게 납작하면서 좀 빽빽하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은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근데 저기 말르시고 조금 여기도 이게 많으신 형이죠. 근데 키가 많으면서도 유연성이 있느냐, 또 좀 뚱뚱하면서도 유연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골프볼을 어디에 놓고 그립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내가 몸과 볼의 거리는 어떻게 세우고 그다음에 포킹은 어디서부터 하고 이게 다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나마 이제 아주 중요한 부분 이런 거는 꼭 이제 알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골프를 하시면서 그래서 지금 어떤 체형인지 제가 한번 다들 한번 그 세 가지 유연성을 나눠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니까 이러한 그 골프에서 스윙을 할 때 이러한 중점을 두고 에너지를 내야 되겠다라든지 이런 걸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유연성 하나도 없는 사람한테 허리를 막 돌려라, 어깨를 돌려라, 뭐 팔을 높여라, 여기를 구부리는 걸 펴라, 뭐 커킹을 해라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내 몸이 유연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그런 사람들이 골프 스윙의 파워를 못 내느냐? 아닙니다. 다른 곳에서 낼 수 있는데 그것은 키가 크고 마르고 미국 사람들 체형 그러한 사람들이 맞춰서 나를 몸을 끼워 맞추니까 안 되는 거죠. 나는 다른 힘으로 스윙을 충분히 파워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골프 스윙에서는 어깨의 유연성, 그 다음에 팔의 유연성, 허리의 유연성을 주로 그 세 가지를 세워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다 일어나셔서 이쪽 바깥으로 이쪽으로 나오시고 저를 그냥 보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딱딱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세 가지 유연성을 한번 테스트해 볼 건데요. 그 세 가지 유연성 중에서 두 가지가 자기에게 합당이 되면 그 체형입니다. 그래서 골프 스윙에는 세 가지 체형으로 주로 만들고 물론 혼합형, 슬라이스에서 못 벗어나시고 파워를 낼 수 있어요. 왼쪽 발에다 놓고 어떻게 해서 똑바로 보내고 그 다음에 막 몸을 덮쳐가지고 막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리드베터 그 비디오 보다가요 때리셨어요. 당연하죠. 그건 내가 몸이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때려치지 않으면 골프를 그만두든지 해야 돼요. 그 영국에서 그 리드베터 한국에 와서 또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체형인지 제가 하기 위해서 세 가지 테스트만 간단히 할게요. 그래서 저만 보셔야 돼요. 저만 보시고 제가 이렇게 가서 보통 체형, 웃음 체형 이렇게 딱 얘기를 해드릴 때가 옆으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팔을 뚝 떨어뜨리시고 오른팔이 몸에 이렇게 딱 붙여지게 그냥 딱 붙이시고 이렇게 손을 마치 권총을 쏘는 때 같이 이렇게 오른팔만 이렇게 해서 딱 붙이셔야 돼요. 그리고 저를 보셔야 돼요. 옆을 보시거나 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시면 절대 그 올바른 그 체형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대로 올리십시오. 그대로 올리셔서 저만 보시면 됩니다. 엄지손가락을 그대로 올려서 올리는 쪽으로 이렇게 붙여봅니다. 올리는 쪽으로 붙여보세요. 그럼 그렇게 하고 가만히 계세요. 예, 그럼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예, 얘는 보통 체형이십니다. 예, 보통 체형이십니다. 보통 체형. 아크형이십니다. 예, 보통 체형. 예, 이게 지금 잘못되셨습니다. 예,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예, 보통 이렇게 넓이형이지만 유연성이 좀 있으시네요. 보통 체형. 예, 보통 체형. 예, 넓이형. 그 다음에 보통 체형. 저 옆에 오면 안 되네. 예, 하신 분은 이제 내리셔도 됩니다. 됐어. 보통 체형. 보통 체형. 예, 다 보통 체형이시고, 예, 넓이형 체형이신 분들이시죠? 예, 넓이형 체형이시고, 예, 다 보통 체형이십니다. 지금 이렇게 키가 크시고 그래도 아크형은 아닙니다. 예, 팔이 저는 아크라고 했는데. 예, 아크. 예. 왜냐면 엄지가 스스로 보시면은 아닌데 여기서 이렇게 팔을 올리면 다 올라가죠. 여기서 그대로 붙인 상태, 네, 붙인 상태에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 이 엄지가 어깨에 거의 달랑말랑하게 또는 어깨선 있는 근처로 보면 아크형이고, 그다음에 아주 밑으로 내려진 사람은 넓이형 체형입니다. 넓이형 체형. 예, 거의 비슷하게 어깨에 간 사람은 그다음에 그 어깨까지는 못 갔지만은 거기 근처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보통 체형. 예, 내리시고요.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체형인지 이거를 보고 알았는데, 그다음에 자기가 보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면 또 손을 이렇게 들어서 한다든지 하시면 정확한 판단이 안 되죠. 그다음에 오른팔을 조금 이렇게 간격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오른팔을 이렇게 한번 넣으시죠. 그대로 두 팔을 한번 쫙 이렇게 해보시죠.
양팔을 쫙 벌리시고, 그 다음에 좀 한번 이렇게 돌려보실래요? 이게 좀 굉장히 어색하신 분은 아니시죠? 혹시? 예. 이렇게 어색하죠? 신검받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운동시키려고 그랬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서 뒤쪽이나 앞쪽으로, 또는 앞쪽이나 뒤쪽으로 가지 마시고, 왼팔만 내리시고, 네, 오른팔 그대로 뒤쪽이나 앞쪽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직각으로 한 번만 만들어보시죠. 직각으로 만드시고, 예. 그 다음에 손바닥이 약간 뒤로 제쳐지게. 그렇죠. 접시를 손에다가, 손바닥 위에다가 접시를 올려놓은 것 같은, 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접시를 올려놓은 것 같이 다시 누르시죠. 예. 요렇게 해서 접시를 올려놓은 것 같이 좀, 가만히 이렇게 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요렇게 한다든가, 요렇게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해서, 그 다음에, 오른손 내리고, 왼팔 내리고요. 예, 그래서, 직각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에 손바닥 위에 이 팔을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왼손 바닥을 그 위에다 한번 갖다 올려놔보시죠. 예,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예, 예, 넓이 흔드십니다. 이렇게 손 갖다 대시면 안 되는데, 예, 다시 하시죠. 다시 하시죠. 예, 보통 체형이시고요. 예, 넓이 형이십니다. 넓이형, 예, 보통형, 예, 손을 다시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갖다 대시면서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왼손을 갖다 대주시고, 그대로 아크형이십니다. 예, 보통형, 예, 보통형, 그 다음에 넓이형, 예, 보통형. 해봐. 한번 해봐. 나도 안 해. 떨어지나 보지? 보통형, 아크형, 보통형 비슷한데? 넓이. 예, 지금 제가 다 말씀드렸죠? 예. 지금 요 테스트는 어깨 회전을 얼마나 할 수 있나, 유연성이 얼마나. 근데 약간 상체가 좀 있고, 해도 좀 유연성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이제 좀 키가 크면서도 약간 유연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크형, 넓이형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테스트에서 두 가지가 자기의 그 체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제 허리 테스트인데요. 발 다 모으시고, 예, 발 다 모으시고, 쭉 내려서, 팔을 쭉 내려서, 무릎 펴지 말고요. 아니, 무릎 굽히지 말고, 팔을 쭉 내려서 땅을 한번 대보시죠. 예. 그럼 요즘은 이제 넓이형이 되시죠. 넓이형이에요. 넓이형. 예, 아크형, 예, 예. 보통형. 무릎 굽히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거기 아크형이세요. 아크형. 예, 예. 지금 아크형, 허리, 그 보통형입니다. 예, 예. 무릎 펴시면 안 돼요. 예. 지금 가분수기 때문에. 보통형이십니다. 왜냐면 아까 그 팔의 유연성은 없었는데 허리의 유연성을 주시는 허리의 유연성을 주세요. 근데 지금 약간 넓이형인 줄 알았는데 그 보통형입니다. 예. 무릎 펴였어요. 예. 지금 허리의 유연성은 굉장히 좋으신데 보통형입니다. 생 종가는 건데.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 넓이. 근데 이 지금 허리 유연성이 굉장히 좋거든요. 아까 아크형이었죠. 그렇죠. 예, 그럼 아크형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이 체형에 비해서 허리 유연성이 좋으신데, 다시 한번 보세요. 예, 아크형입니다. 원래 그 체형으로 볼 때는 넓이인데 넓이는 유연성이 없거든요. 근데 아까 그 아크형 편에 나왔죠. 예, 여기 지금 이 아크형입니다. 예, 지금 아크형입니다. 예, 여기 넓이형이시고요. 예, 넓이형이세요. 넓이형이세요. 예, 보통형. 예, 보통형. 넓이형이시네요. 넓이형. 세 개가 다 보통형. 예, 보통형. 예, 보통형. 저도요? 예. 근데 허리 유연성이 허리 아까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세 개 다 틀리지. 지금 아크형인데 네, 이건 팔의 유연성이 굉장히 없으시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팔. 그건 보통. 보통형이에요. 보통형. 지금 왜냐면 허리의 유연성은 안 좋은데 팔이나 어깨가 유연성이 별로 없으시거든요. 네, 보통형.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정도 찾는데 이렇게 굉장히 다른 구조를 가진 집단도 처음 봐요. 이 팔이 보통 남자분들이 이 팔이나 어깨에 유연성이 없으면 허리도 유연성이 보통 없으신
편인데 허리 유연성이 굉장히 좋으시고 여기 계신 분도 허리 유연성이 좋고 넓은 것 같이 상체 두께가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허리 유연성이나 팔의 유연성이 많으신 그런 아크형 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아크형 스윙은 이제 그 높이 아크로 그 파워를 낼 수 있는 스윙이죠. 그래서 지금 무슨 유치원이죠? 보통 예. 이번이고 예. 넓은 거였구나. 팔이 그러니까 보통요. 예. 이게 키가 좀 크시고 이게 그래서 보기에는 아크형 같지만 유연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유연성이 생각보다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요. 생각보다 아크형 쪽에 하실 때는 보통이죠. 두 분이 굉장히 유연성이 있어야 되는데 유연성이 없는 겁니다. 운동 많이 안 하실 거예요. 보통 넓은데 그런 넓이라고 예, 넓이에 둘 중에 뭐 하나 잘못해서 보통 그래요? 그럼 한 가지 더 제가 테스트 볼게요. 팔을 이렇게 들으셔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할 때 얼굴 이쪽 아프시고 아프셔야 안 아프셔요? 안 아프셔요? 그러면 아프입니다. 세 개 다 넣는 세 개 다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보통 세 개 다 세 개 다 어딨어? 예. 다 틀리니까 한 번만 더. 처음에 오른손을 예. 앞에 보니까 앞으로 어떠세요? 안 아프세요? 그럼 거기 잠깐만 드세요. 팔 쭉 펴세요. 팔 쭉 펴시고 앞을 보시고 예. 그 다음에 거기서 왼손을 좀 갖다 대세요. 보통형이에요. 허리의 유연성이 굉장히 좋은 보통형이에요. 허리 유연성이 없어요? 보통 다 예. 보통형이에요. 그 아크형보다는 보통형이에요. 약간 유연성이 좀 허리 좀 아침에 띠자리 겨우 좋은데 너무 아크형.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걸 먹고 해봐. 한꺼번에 치면 계속 있어봐. 저는 계속 있어봐. 하는 거가요. 어떻게 됐네. 학생이 안 되네. 팔을 이쪽에 대면서 얼굴 앞에 갔어요. 바로 올리시죠. 뻣뻣하게 아니라 유연처럼. 그대로 올리셔야 돼요. 팔의 유연성은 좀 부족하신데, 예, 한번 오늘 근데 이 체형 학상으로는 아크형 체형인데 약간 좀 딱딱한 느낌이거든요. 그대로. 확실하게 알아요. 아니, 아크형에 가깝대요. 조금 뻣뻣하시지만 유연성을 좀 기르신다면 열심히 뛰시고 윗몸 일으키기 하시고 하시면 돼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지만 이게 혼합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까 여기 계신 법인장님께서는 체형은 아크형인데 약간 유연성이 부족하죠. 약간 유연성이 부족. 저기 계신 법인장님은 거의 다 넓이 보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체형은 그 아크형 체형 같지만 그 모든 그 검사가 보통 체형이니까 팔은 길어서 좀 높이 올라갈 수 있지만 내가 허리 턴이라든가 어깨 턴 같은 게 조금 부족하시니까 보통 체형의 힘, 이제 커킹의 힘 이런 것을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조금씩 다 혼합적이죠. 여기 계신 분은 체형을 보면은 약간 넓이형 체형이세요. 넓이형 체형이지만 유연성이 굉장히 있죠. 그래서 유연성이 있지만 이분은 아크형 체형이라는 거죠. 여기 범상이. 그래서 보통 체형으로 제가 보통 체형을 힘을 내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근데 넓이형 체형 같이 보여요. 보기에 이렇게 상체가 조금 다른 사람인데 여기 이평학 법인장님하고는 상체가 저분이 훨씬 더 있거든요. 그래서 넓이형 체형 같지만 유연성은 많으세요. 유연성을 만드시기 때문에 근데 아크형 체형까지는 안 돼요. 키가 좀 크셔야 돼요. 아크형 체형. 넓이형 체형이기 때문에 스윙이 틀립니다. 스윙이 건 다 틀리죠. 이렇게 피니쉬도 이렇게 라운드해서 맞죠. 훨씬 그레이스박 박지현은 키가 크고 말랐잖아요. 가슴도 좋고 어떻게 쓰면 피니쉬. 얘는 이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박세리는 어떻습니까? 라운드 하지 않습니까? 자기 그 체형에 따라서 다 그 스윙이 틀립니다. 김재석이가 보통은 아닙니다. 예? 김재석이요? 김재섭이요? 네. 약간 마른 품 아니에요? 네, 마르고. 제가 테스트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죠.
근데 그 스윙이 완벽하게 이렇게 굉장히 스펙스펙하게 보면은 그 체형에 따라서 스윙이 틀리고 볼의 위치도 다 틀립니다. 그립을 잡는 것도 다 틀리게 잡는 거죠. 왜냐면 자기 체형에서 가장 그 효과적으로 낼 수 있는 에너지가 어떤 것인지 알아서 하게 되니까 그게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어떤 체형이 있는 걸 알았는데 아크형 체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팔도 길고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팔을 옆으로 길게 가서 높이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팔을 옆으로 길게 그 다음에 높이 가기 때문에 아크가 굉장히 커지니까 아크가 큰 아크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작은 아크에서 나오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크죠. 그래서 그런 아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모든 그 관계, 골프 그립을 잡는다든지 볼의 위치라든지 그 다음에 코킹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이 다 틀려집니다. 피니시 다 틀려지고 그 다음에 넓이형 체형은 주로 그 상체의 넓이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스윙을 하면서 약간 옆으로 움직여줘야 돼요. 옆으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스윙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예. 상체는 뭐 움직이면 안 된다고 막 그렇죠. 그러잖아요. 좌우로는 관계없다 조금씩. 아크형은 상체를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면 굉장히 그 파워의 손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아까 넓이형 체형의 법인장님은 옆으로 안 움직이면 안 돼요. 그건 스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이 움직이지 않고 어떻게 스피드를 내고 스포츠가 있었는데 상체가 이렇게 되는. 근데 미국 선수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넓이형 체형은 없었죠. 하나는. 요즘에 조금 그 어니에스나 프레디 커플이나 뭐 카운리만 이게 상체가 좀 넓은 애들이 나타나지만 얘네들 역시 키가 크거든요. 키가 커서 굉장히 상체를 볼 때는 넓이형이지만 스윙은 아크형 체형을 하고 아크의 스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 스윙도 또 본받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법인장님은 넓이형 완전히 세 가지 다 넓이형이기 때문에 몸을 옆으로만 움직이면서 해야 됩니다. 스윙은. 그러니까 어깨랑 이 머리를 옆으로 움직여지지 않으면 파워를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머리를 고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고 허리도 다치게 되는 거죠. 에러 피니시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올라가면 안 되잖아. 피니시 올라가면 옆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옆으로 가서 옆으로 가야죠. 최경주가 어디 그리 높이 올려요? 높이 올릴 수 없는데 높이 올릴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공의 위치도 아까 얘기했듯이 왼발 쪽에 놓으시면 절대 안 돼요. 오른발 쪽으로 놓으셔요. 오른발 쪽으로 그죠? 약간 왼쪽에다 놓으시면은 왼쪽에다 놓으면 이 키가 큰 사람이야 이렇게 팔이 높은 데서 내려올 때, 높은 데서 내려올 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힙을 옆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키가 크지 않은 좀 작으면서 이렇게 넓이형 체형은 가서 이렇게 힙을 움직이면서 가는 게 아니라 몸통을 돌리면서 가요. 몸통을 먼저 돌리면서. 예, 그 스윙을 하나하나 제가 이제 조금 이따가 짚어드릴 건데 어쨌든 그렇게 스윙이 다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스윙이 다르게 되려면 처음에 그 볼을 어디에 넣느냐, 뭐 그립을 어떻게 잡느냐, 내가 몸의 자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냥 자동적으로 다 이루어집니다. 왜냐, 내 몸은 그냥 그 골프 스윙을 할 때 그 아주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내 몸이 움직여지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골프 클럽만 아까 토 패스더 힐의 방향만 움직이면서 내 몸은 내 몸이 움직이는 대로 자연동적으로 가면 되는데 왜 자동적으로 못 가게 되느냐? 처음에 그 골프 스윙을 하기 전에 몸의 자세를 취하는 법, 그게 다 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볼의 위치. 볼의 위치를 왼쪽에 놓은 사람과 오른쪽에 놓은 사람은 천만배 차이입니다. 스윙이. 그 다음에 공과 몸의 거리. 공과 몸의 거리가 가깝거나 멀거나에 따라서 골프 스윙이 천만배. 그러니까 그러한 자세를 잡는 법이 다 각자 틀립니다. 그 각자의 틀린 것을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 일률적으로 만든 거에서 내 몸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스윙이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한 부분 한 부분을 제가 이제 짚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나를 알아야 되겠다 했는데 두 가지 테스트만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거기 앉은 자리에서 딱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팔을 쭉 뻗으셔가지고 손을 이렇게 포개셔가지고 사이에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죠. 공간을 저같이 이렇게 공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포개놓고 사이에 그 공간 속에 저를 한번 집어넣으세요. 서 있는 곳이. 근데 조금 저쪽에서는 이렇게 몸을 틀어서 앉아서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안 움직일 테니까 저를 딱 정면에다 놓고 근데 지금 약간 자세가 삐뚤어지기 때문에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정면에서 보셔야 돼요. 네. 오른쪽 정면 가면 예. 왼쪽 눈 주시고 그거 가시면 돼요. 정답이요? 그러면
오른쪽, 이게 눈의 시력과 틀립니다. 눈의 시력과 틀리고 이건 자세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눈을 감으면 제가 없어진다는 말은 오른쪽 눈을 떴을 때 내가 보인다는 뜻이죠. 오른쪽 눈을 주로 사용을 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물체를 볼 때 내가 두 눈을 다 뜨고 있지만 정면에 있는 물체를 볼 때 두 눈은 다 뜨고 있지만 주로 사용하는 눈이 한 물체를 가운데 놓고 볼 때 왼쪽 눈으로 주로 많이 보든지 오른쪽 눈으로 주로 많이 보든지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른쪽 눈을 감은 사람은 오른쪽 눈이 떠야지 물체가 보이는 거죠. 오른쪽 눈은 떠야지 물체가 보이지. 제가 감았을 때 없어졌으니까. 그쪽으로 주로 보게 되죠. 왼쪽은 별로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가 저는 왼쪽 눈 주시거든요. 언제든지 저는 왼쪽에 있는 게 편해요. 그리고 뭐든지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할 때도 항상 이렇게 하는 게 저는 편해요. 조금 아까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이렇게 해야 되고 앞에 있는 뭐 TV를 본다든지 시계를 본다든지 했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서 보는 게 굉장히 편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왼쪽 눈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왼쪽 눈이 주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손을 갖다 댈 때 벌써 왼쪽 눈 주시는 사람은 왼쪽 눈에다 손을 갖다 대게 있습니다. 왼쪽 눈에다 갖다 대게 있어요. 자세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나를 정면에서 봐요.